사실 초반에 약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빵표 받은 거고. 빵표 받은 이유가 있죠. 안녕하세요. SBS네요. 박호님. 드디어 SBS입니다. 아유, 박호님, 아름닥터님,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밝히는 연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몸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사의 인생 스킬북을 운영하고 있는 아름쌤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구석에서 드디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오늘 장안의 화제 나는 솔로 예. 저희가 리뷰를 하러 이렇게 SBS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오늘 아주 기대되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기죠. 예. 사실 1기 때부터 이제 함께 하셨으면 좋겠지만 저희를 너무 늦게 알아보셔가지고 저희가 5기부터 하게 됐어요. 이제 뭐 한 6기, 7기 다 뭐 아시죠? 이미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거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2기 중에서 여자분 한 분이 제 지인분이라서 오. 우연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알게 돼서 사실 제가 근데 연애 프로그램을 최근에 많이 안 봤어요. 이제 유부남이잖아요, 저. 예. 이게 자꾸 보면 안 되거든요. 설레서. 이제 너무 네네. 슬금 올라오니까. 연애 세포보다 이제 약간 유부남 세포를 계속 살려야 돼서 네. 했다가 이제 다시 연애 세포를 지금 살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29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요걸로 틀어주시나 봐요. 선진 문물도 보고 좋네요. 생각하게 되네. 생각하게 돼. 그래, 난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아 진짜? 아니야, 나도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게 돼. 내일에 대하여? 내일? 나는 이따가 또 인터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정수가 나한테 먼저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분들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고 싶겠지, 본인도?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래서 일출 때 좀 대화 많이 못했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게 잘 됐고 그때 얘기했으면 본인도 복잡함에 솔직하게 못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순자님이 정말 여자는 순자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렇게 자존심도 상할 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전 남친을 지금 친구한테 좋은 남자라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정말 대인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전문가시니까요. 아, 본인 멘탈도 역시 프로는 다르네. 역시 심리 상담사분이라서 보통이 아니네요. 자기가 잘 안 됐어도 얘 별로야 라고 하지 않고 정말 힘들 텐데 영수님이랑 그래도 너라도 잘 되라 하면서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순자님이. 정자님이 정수님한테 거절을 당하고 나서 막 얘기할 때는 사실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정수가 너 마음에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오래 만난다면 순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트 신청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옆으로 갈게요. 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재웅이가 없네. 영수 씨가 또 눈치가 빠르네. 딴 데 보고 있을까?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 지금 요때 영숙님의 표정이 약간 좀 좋지는 않았어요. 영식님께서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듣고 나서 이제 영식님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러 오는구나라는 불안감이 좀 높아진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을까요? 일단 표정이 비대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긍정적인 표정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혹은 비대칭이 됐을 때는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민망한 표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괜히 이제 이렇게 판 깔려 있는데 이게 어색하게 뭐 소개팅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들 밀어주는 분위기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표정으로 살짝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영숙 씨 처음으로 지금 영식 씨가 얘기를 한 거야. 걷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걷는 거요. 걷는 거요? 이쪽으로? 영식 무진장 떨릴 거 지금. 아니 근데 강아지 네. 지금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아, 아주 첫 마디가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어색하게. 아리. 왜요? 여자애? 남자. 남자인데 아니에요? 네. 아 되게 우리 그러니까 여자인데 봉순이에요, 봉순이. 봉순이? 아리와 봉순이. 되게 전 여기서 예. 이런 영식님의 어떤 질문들이 되게 좋은 게 앉는 게 좋아요, 걷는 게 좋아요처럼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제시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예전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영식님이 이게 리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도 이게 많이 겹쳤어요, 뭐 달랐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이게 솔직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듯이 질문을 잘 던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감상인데 제가 만약에 여자다 그럼 나는 솔로 나갔다. 저 무조건 영식님 갑니다. 네. 저랑은 좀 이제 성향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영식님이 그런 섬세하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여성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약간 아쉬운 건 자신감이 부족. 너무 또 이제 지나치게 배려를 하려다 보니까 좋은 타이밍을 뺏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몸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두고두고 갔을 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영식님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초반에 약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빵표 받은 거고. 빵표 받은 이유가 있죠. 여기 첫 마디를 강아지로 꺼낸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데이트 혹은 관심 있어요, 호감 이런 이성적인 대화로 이제 이야기를 끄는 것보다는 아까 박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시작의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강아지라는 건 또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면 더 좋고. 네, 그럼. 고양이파. 두 분 다 고양이파시라서. 털 조심하세요. 저는 강아지로 대화의 포문을 연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떨 때 행복했고 어떨 때 귀여웠고 이 강아지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변하게 했다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눴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단편적인 공감만 이끌어내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피상적인 공감이잖아요. 내용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서로 교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너도 강아지 키워? 나도 키워. 끝. 몇 살이야? 이렇게 뒤에 보면 정순이 같은 경우에는 정순이도 멋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영식님이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숙님 만났을 때 질문 자체가 결이 달라요. 여기서 이미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 게 키 몇이에요 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수님은 좀 더 뭐랄까 소통보다는 몇 살이에요? 조금 꼬시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식이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을까? 춥죠? 아, 저 지금 딱 좋아요. 이거 따뜻한 건데 혹시 필요하면은 들고 있어요. 제가 그럼 잠깐만 네네. 들고 있을까요? 네. 주머니 따뜻하다. 네,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주머니 넣고. 따뜻하다. 네, 주머니에 넣고. 우와, 절에서 따뜻함을 그래서 이거 알았구나. 손절 나간 거지. 첫인상 선택 때 이거 남자끼리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영숙님이 진짜 표가 완전 몰표였거든요. 아, 네, 진짜요? 몰표였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조금 이렇게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들 남자들 그렇게 생각했는지 좀 많이 피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때 좀 아쉬워하긴 했었어요. 선택을 할 걸. 아, 네, 진짜.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물어볼 때마다 빠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고 싶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믿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티를 진짜 잘 못 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아니, 저는 너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그 말 자체보다는 네. 정말 찌질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고 아닌 사람이 네. 저 좀 찌질하잖아요. 네. 마치 인싸들이 아싸들을 빼앗긴 아싸. 마치 겸손 코스프레를 하듯이 누가 봐도 인싸가 나 아싸야 하면서 전화 오고
아싼데 그냥 친구 가끔씩 만나. 나 집돌이야 했는데 일주일에 3번씩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군요. 저는 그 전에 좀 공감 능력도 보여주고 일단 영식님이 톤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그거를 나 찌질하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정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자기가 이제 선택을 못 받고 마음 표현이 영숙님한테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거를 약간 해명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 찌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치명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마음은 컸지만 내가 전달하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아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굳이 그런 머릿속에 그런 단어를 심어줄 필요가 없고요. 사실 제 마음에는 제가 찌질하다 이런 마음도 약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머리에 팍 박아서 이제 앵커링 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아름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성과 처음 대화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찌질하다는 말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범접할 수 없다 천재인가라고 한 게 저는 사실 좀 서늘한 기운이 드는데 천재인가라는 칭찬인지 범접할 수 없다라는 약간 거리두기인지 요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무조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안 하고 있었다가 뭐랄까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을 받고 급하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가 노선을 살짝 변경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숙님이 또 궁금하다는 스탠스를 계속 취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뭐랄까 신비감에 가깝다. 데이트권이 거부권이 없잖아요. 근데 네. 저는 당연히 가면 너무 좋은데 의중을 물어보는 거야? 반대 상황에서는 네. 예, 아주 썩 유쾌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거부해도 된다고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숙님에게 그 퍼 데이트를 선택하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라리 여기서 실제로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것만 전달하고 우리 내일 이렇게 해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우유부단한 모습을 줄이면서 더 호감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면책하기 위한 떠넘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찌질하다는 어떤 말은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데이트 거부는 정말로 데이트를 안 할 수도 있고 거부권이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상 정말 이 사람이 그 영숙님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영식님을 찌질하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찌질하다는 말은 괜찮았으나 정말로 데이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상황에서 데이트 거부권에 대한 얘기를 굳이 꺼낸다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다. 네, 여기서부터 데이트까지 영식님이 실수를 쭉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실수들을 1, 2, 3화 때까지 너무 괜찮았는데 갑자기 영숙님 앞에서 역시 아무리 멋있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듯이 좀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미 이제 약간 마음속에 한 사람이 정해졌는데 아. 제가 괜히 들어가서 네. 회방꾼처럼 되고 싶진 않았어요. 본인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회방꾼 되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아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몸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고요. 딴 데 보고 해도 돼요? 네, 딴 데 보고 있을까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이게 남자와 인간미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뭐 몇 대 몇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정수님 선택한 것과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은 수컷 냄새 나는 남자를 좋아해요. 결국에는 수컷 냄새만 풍기는 건 또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안전하길 바래. 근데 안전하면서 수컷 냄새 나는 남자는 솔직히 잘 없거든요. 갈 때 상대의 마음도 와야 되고 수컷 냄새도 나야 되는데 안전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남자들은 엄청 괜찮은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들이 다채갔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애하기 힘드시겠다. 이거는 별개인데 그 영숙님의 패션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여성미가 강조된 옷을 여기에 입고 오시는데 오히려 여성미를 이제 감춘 옷들을 입고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영숙님이 되게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 중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타투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아 이분이 굉장히 패셔너블하신 분이구나. 체형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고집이 없으신 척하면서 엄청 고집이 세요. 근데 그만큼 패션에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스럽든 말든 그냥 나 오늘 내가 마음에 들고 예쁜 거 입고 가겠어. 나이 차 몇 살까지 만나봤어요? 전 연하는 한 번도 안 만나봤고 다 한 두세 살이나 그런 남자랑 만난 이유가 근데 결국엔 그런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오 예리하시네요. 이제 네네네.
수컷 냄새 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끌리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자기한테 좋진 않더라. 그 사람은 뭔가를 너무 능숙해서?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 너무 막 자기 말을 많이 이렇게 그 질린 것처럼. 그래서 혹시 뭐 할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 일 생각 안 하고 좀 자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저 산을 좀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바다보다. 너무 착한 분이세요. 등산 그러니까 이게 상대한테 착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나한테 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매력이 없다. 라는 좀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오픈하는데 자신감 있게 쭉 오픈을 하면 되는데 아, 혹시 싫어하나? 아, 혹시 이거 이 주제 마음에 안 드나 할까봐 감추고.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든 바다를 좋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조건상으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요. 외적인 거는 일단 좀 듬직한 체격. 키도 좀 크시고. 혹시 그럼 막 곰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예요? 곰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네. 다 이렇게 근데 키 크면은 마르고 키 작으면은 덩치는 좋고 약간 이런 느낌.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저희 가족들이 다 커요. 저희 부모님도 크시고 동생도 커요. 아, 좀 가족 어필? 제가 이렇게 아주 크진 않으니까 유전자만 생각하면 한 83 돼야 되는데 옷도 괜찮던데? 그지? 그렇다고 뭐 키가 뭐 장훈영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장면. 몸장님, 이때 미러링이 깨지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자기가 스스로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179면 큰 키잖아요. 제가 볼 때 되게 큰 키거든요. 저희보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다 큰. 그런데 혹시 몇이시죠? 이거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굳이 그거를 자기가 충분히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걸 마이너스로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찌질함이라는 단어를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되는 말을 또 함으로써 여기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흔들리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식님이 여기서 평소에 말씀 되게 잘하시다가 이게 자꾸 내가 어필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아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체력이 죄송해요. 체력이 고갈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는 뇌에서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을 때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그렇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대화도 끊기고 기빨리니까 맞아요. 체력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력이 딸리지 않나. 장호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기가 빨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팔 여기 안 닿죠? 나무가 진짜 길어요. 원숭이처럼 길어서. 아 맛있겠다 근데 저한테 써주셔서 감사해요. 뭘요? 데이트권. 나와줘서 고맙죠. 여기서 영숙님이 데이트권 저한테 써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인사치레지만 어쨌든 스스로 이제 그분을 이제 띄우려고 나를 띄워주고 있잖아요. 영숙님 입장에서는 나와주셔서 감사하죠라고 예의상 얘기했지만 근데 그때는 사실 좋지 않았다. 그럼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좋았을까요? 데이트권 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라고 그냥 긍정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구도가 이게 영식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야우야 해주면 영숙님은 받아주고 말고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은 여자들은 특히 영숙님 스타일은 더더욱 존경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위에 서줄 수 있는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리드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데 이제 그냥 거기서 데이트권 써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는 순간에조차 거기서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갑자기 우야 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처음에 영식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범접할 수 없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에서 계속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그런 데이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포인트가 그 범접할 수 없다거나 뭐 천재라거나 아니면 뭐 영식님처럼 되게 뭐 혼자 고고하게 책 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필이 된 거라면 좀 더 그걸 밀어붙여도 되지 않나. 최소한 초반에는. 그러니까 사귄 다음에 그런 건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만 사귀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조금 숨겨도 뭐랄까 진실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처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비언어적으로 봤을 때 영식님이 너무 많이 웃으세요. 과하게. 사람이 앞에서 웃는다는 건 그냥 기뻐서 웃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감추고 싶거나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웃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후자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웃는 모습이나 비언어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사기에서 영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너무 웃음이 해프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웃음 자체의 효력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 빵 터지는 것처럼 한 번 탁 웃어줬을 때 그게 임팩트 있게 확 가슴에 꽂혀야 그게 진짜 웃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 하신 거라 그러셨죠?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릴 때 잘 못하는데 제가 조금 어릴 때 돼가지고 다행히 운 좋게 유급도 많이 당하고 재수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멘트 제가 좀 범접할 수 없죠. 이런 멘트를 했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천재라서 그래요? 네, 천재라서 그래요. 이렇게 좀 이제 그 이미지를 유머스럽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영자 씨. 영자 제일 좋았던 영자 씨도 뭐. 이게 뭐야? 어떻게 되지? 어떡해, 오빠 어색하잖아. 이상하고. 이게 무슨 아니 그러면은 브런치 포기하고. 겹치니까 다른 걸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게 뭐가 좋을까요? 진짜 불리하다.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거. 영수님이 여기서 참 이렇게 센스 없다는 걸 모든 시청자들이 다 아시잖아요. 알 수밖에 없는데 여자 입장에서 사실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싫은데 현썸남이죠? 현썸남이 와가지고 새 썸녀와 저렇게 둘 다 풀 세팅 해가지고 와놓고 근데 저 장면에서 영자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매력이 이 장면에서부터 너무 호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정말 민망할 텐데 꾸역꾸역 이렇게 가리면서 밥을 드시는 게 생활력 최고다. 사업은 아무나 성공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끼 품으면서 막 이렇게 먹었으면은 호감이 떨어졌을 텐데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너무 갑자기 매력이 있어졌어요. 진짜 약간 저는 보면서 영자님하고 데이트를 할 때 거의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뭐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위주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로 영수님이 영자님이랑 가까워졌던 계기도 뭐 노래방에서 아니면은 그 노래 미션 하면서 막 춤추면서 서로 어떤 컨텐츠가 있어줘야 스스로 뭔가 얘기를 꺼내고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 말고 어떤 컨텐츠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데이트를 해야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자기 세계가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 가능? 뭐 이런 느낌도 들면서 제가 뭔가 실수하면 저의 옛날 찌질했던 모습이 싹 또 겹쳐지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도 제가 엄청 불편해요. 의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직업 비하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솔직히 너무 좁게 생활을 해야 되고 시험 공부 맨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처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의사분들만큼 공부를 했는데 네. 인간관계 스킬까지 좋은 분들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께서 조금만 조금 약간 좀 몇 수 접어주고 들어가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29화 나는 솔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걸까요? 저는 착한 오빠였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길을 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가 떠오릅니다. 솔로. 저주. 와, 역시 나는 솔로. 일단 대부분 솔로로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밟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착한 오빠. 영식님. 근데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영식님 보면서 감정이입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약점이 명확하게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솔로로 이제 남아 계실 것 같지 않나. 네, 저는 여태까지 쭉 봤을 때 정자님께서 활약을 못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자님이 아마 솔로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원래 이런 데는 금사빠가 강력한 법인데 아쉽네요. 네. 저는 영숙님을 꼽겠습니다. 이 영숙님이 정말 매력이 있으신데 뭐랄까 스스로 선택한 솔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만 솔로도 꼭 봐주세요. 나는 솔로 본방사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